오늘은 영화 괴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정홍 감독이라는 분의 독립영화 장편, 독립영화를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장편 데뷔작입니다. 136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여기 비전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범함이 리얼로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되게 어색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그 거리감, 약간의 불편함, 그걸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영화가 아닌가. 사건 자체는 뭐 하나의 사건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어떤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걸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비전문 배우들이라고 하는데 주인공 분은 감독님의 친구라고 하고, 그리고 가출소녀인 그분도 연기가 상당했습니다. 거의 그냥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반존대의 말을 쓰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뭔가 내공이 가득 쌓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날 GV도 했는데 어떤 질문하시는 분이 홍상수 영화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이 감독님은 자신이 어쨌든 대본을 거의 99%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여건들이 계속 안 좋아서 이 대본을 그때그때 바꿔서 진행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홍상수 감독님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조금 느꼈다고는 하는데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가 약간 그 남자들의 약간 찌질하고 어떤 속내를 낄낄거리면서 약간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다면 이 영화는 그렇게 막 오히려 훨씬 더 담백한 느낌인데 그 주제성을 찾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영상과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훨씬 약간 고급진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보면 되게 그 뭐라 그러죠? 킥킥거리면서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킥킥거린다? 낄낄거린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 사실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저거는 감독이 의도를 하고 저렇게 대본을 썼을까? 아니면, 저 상황이 배우들의 어떤 느낌으로만 저렇게 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계속 혼자 킥킥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한지 모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스토리 자체는 크게 결말도 그렇고, 그거를 대단한 사건이 해결되거나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어떤 시선과 관점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몰입도가 상당히 있다는 거, 136분이 지루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는, 저야 물론 홍상수 영화에 익숙해진 점도 있지만, 그런 영화를,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 우리가 흔히 뭐, 블랙 코미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랙 코미디의 다른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 네, 약간 다른 장르를 개척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그 상황이라든지, 뭐, 사건의 연계성이라든지, 뭐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 그, 그거를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습들? 약간 불편함? 약간 거리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보고 나서야 이제, 이게 뭐, 대단한 사건도 없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 감독은 GV에서 어쨌든, 그, 영화에서 그, 카센터 아저씨가, 저기,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요즘 뭐 아이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굉장히 약간 웃겼습니다. 웃겼는데, 감독이 실제 카센터 직원이신 분이 어쨌든 캐스팅이 됐고, 근데, 연기가 안 돼서 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들고 올라가는 그 피아노 학원 초반의 어떤 씬들은 실제로 감독이 그 친구가 실제 그 남자 주인공 배우가 목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수, 이 친구를 따라서 일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테리어 일이 이런지 뭐 했겠죠. 실제로 뭐 피아노를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땀을 뜰뜰 흘리는, 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어쨌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힘들게 들고 온 피아노의 연주를 저분들이 한 곡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연주를 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인부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약간 지루해하는 표정도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들고 올라온 그 피아노의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나름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출소녀 역할을 하신 그 여배우님의 그분도 뭐 별다른 프로필은 없던데, 저는 리얼 진짜 가출소녀 연기를 정말 잘 하지 않았나. 묘한 포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말투를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그런 역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이렇게 대사를 치시는데, 아,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뭐 영화를 보니까 감독이 오랜 시간 동안 뭐 고민을 하다가 만든 거고, 내년에 새로운 영화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이제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괴인이라는 게 영화 제목이 괴인이라서 그렇지, 그냥 약간 과장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목이 왜 괴인이지?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자가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다르고, 그러다 보니 뭐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들이 제대로 명절 와서 음식도 안 먹고 저러는 게 진짜 개인처럼 보였을 테고, 그 피아노 주인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일종의 이 목수가 개인처럼 보였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집주인 남편도 약간 개인처럼 보이고, 사실은 뜬금없이 밤에 뭐 거기를 걔를 추적해서 가보자는 뭐 이런 사람들도 참 대기스럽죠, 사실은. 그렇지만 뭐 그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나름의 재미가 있다. 그리고 같이 몫을 일을 하던 그 친구도 참 그 카톡으로밖에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 카톡의 대화를 보면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어쨌든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려는 이 남자 주인공의 어떤 모습과 저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일거리도 없는 데다가 그런 대충대충 일하고 막 이러는 모습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다들 그 입장에서 저렇게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 코로나 때문에 촬영하기로 했던 집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사는 집은 또 되게 세련되고 인테리어가 되게 좋은 그런 집을 삽니다. 거기다가 뭐 니체의 책을 보고 있고 캠핑에도 막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사실 막노동꾼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은 또 굉장히 거칠게 하고 반전대로 얘기하고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또 캐릭터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또 집주인과도 뭔가 잘 어울리고 나중에는 뭔가 그 집주인 와이프랑 뭔가 썸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영화가 끝납니다. 참 그리고 같이 서면은 이 집에 또 며칠 만에 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들 각자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어쨌든 그런 세상에 우리도 남들에게 그렇게 뭔가 개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 영화였습니다. 멋진 영화였고 감독님과의 어떤 GV 자리, 감독과의 만남 자리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해봤는데 듣고 있으니까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럼 뭐 그분도 사실 인터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쪽 저쪽 당했는데 이제 할 얘기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질문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워낙 약간 말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가려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독님도 보니까 그냥 고생 많이 하셨구나 참 이런 느낌들이 그냥 말하는 중에 콱콱 와닿던데 힘드셨겠구나. 영화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비전문 배우들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저렇게 깔끔하게 뭔가 다 정리하신 거 보면 대단히 디테일하시고 그런 분이시구나. 되게 치밀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언제적 영화지? 상도 많이 받은 영화 같은데 2023년 11월 영화였네요. 그 2023년 11월 영화인데 저는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이게 더 웃겨. 네이버에서 관련 영화 추천으로 더 랍스타, 킬링 디어, 티탄, 종이달, 내가 다 좋아하는 우행록, 어리석은 자의 기억. 제가 다 본 건데 제가 다 좋아하는 영화. 랍스타, 킬링 디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다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그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진짜 괴이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진짜 기괴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이 영화는 그렇진 않습니다. 제목만 괴이일 뿐이다. 오늘의 영화평이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영화 괴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정홍 감독이라는 분의 독립영화를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장편 데뷔작입니다. 136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